잇몸 건강을 위해 좋은 식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저도 자주 섭취하는 음식들이라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생양파가 있습니다. 생양패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잇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리신은 입안의 유해 세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치주염이나 치은염 같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만약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민감해지면 생양파와 같은 자연식품을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녹차입니다. 저는 녹차를 자주 마시는데요.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잇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녹차에는 불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치아를 재광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녹차를 마시면 입안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섬유질이 풍부해 치아 표면에 붙은 세균을 제거하고 구취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잇몸 염증과 출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잇몸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가지 꼭지에는 진통 및 지혈 작용도 있어 가지를 끓인 물을 입안에 머금고 헹구면 통증과 붓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잇몸 염증뿐만 아니라 치아 변색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평소 식단에 포함시키면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음식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 잇몸이 약해지거나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이 있다면 꼭 치과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잇몸병은 예방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잇몸 건강을 위해 챙기면 좋은 식품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잇몸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카테킨, 그리고 불소 성분이 풍부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잇몸 염증을 완화해주며 카테킨은 항균 작용을 통해 잇몸 건강을 돕습니다. 또한 불소 성분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며 치아를 재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섬유질이 풍부해 치아 표면에 붙은 세균을 제거하고 구취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잇몸 염증과 출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잇몸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가지 꼭지에는 진통 및 지혈 작용도 있어 가지를 끓인 물을 입안에 머금고 헹구면 통증과 붓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잇몸 염증뿐만 아니라 치아 변색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양파를 들 수 있습니다. 생양패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생양파를 섭취하면 구강 내 유해 세균을 제거해 치주염이나 치은염 예방에 도움이 되며 잇몸 통증이나 붓기가 있을 때 생양파를 끓여 입안에 머금으면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간장게장, 탕후루, 마이쮸 같은 끈적이거나 단단한 음식은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탕후루는 점성이 높고 당도가 지나치게 높아 치아 수복물이 떨어질 위험이 크며 치아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잇몸 건강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도 중요합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까지 함께 부드럽게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잇몸은 연조직으로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양치 후 가글은 보조 역할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칫솔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이처럼 잇몸 건강에 좋은 식습관과 관리법을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자신 있는 미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클로르헥시딘이라고 부르는 구강세정제가 있어요. 이 제품은 사실 약국에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성분은 주로 클로르엑시딘이에요. 이 제품은
구강 내 세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균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성화돼서 잇몸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의 수치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보통 한 병에 100ml 정도 들어있고 뚜껑에 눈금이 있어서 한 번에 10ml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20ml 정도를 사용하면 일주일 정도 쓰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구강 내 세균을 어느 정도 줄여주고 잇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착색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보통 10일 정도 사용하시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사용하면 치아 색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보시면 입안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치간 칫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이나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매우 유용해요. 특히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께는 필수 아이템인데 일반 칫솔로는 잘 닦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치간 칫솔은 잇몸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잇몸 건강에 좋고 잇몸의 탄력도도 좋아져요. 치간 칫솔을 선택할 때는 내 치아 사이즈에 맞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해요. 보통 치간 칫솔에는 SSS, L 사이즈가 있고 치과에서 잘 맞는 사이즈를 추천해 줄 거예요. 너무 큰 치간 칫솔은 오히려 잇몸을 다칠 수 있으니까 처음엔 작은 사이즈부터 써보시는 게 좋아요.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는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치아와 치아 사이에 넣고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잇몸이 건강해지고 작은 잇몸 질환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술과 담배는 잇몸 건강에 정말 안 좋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해요. 담배 속에 있는 유해 세균이 잇몸에 계속 남아있으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잇몸도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특히 담배는 잇몸과 치아에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치아에 착색을 일으키고 잇몸도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술보다는 담배를 자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치과에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잇몸 질환으로 와서 치조골이 다 내려가 버린 분들을 보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잇몸뼈는 한번 내려가면 다시 회복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다고 해도 자기 치아가 제일 중요해요. 내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결국 잇몸병 예방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잇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음식과 관련된 추가 정보 석류에는 타닌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잇몸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석류 주스나 신선한 석류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잇몸 조직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딱딱한 것은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입안의 유익균을 늘려 잇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추가 관리법 구강 세정제의 종류와 선택 요령, 클로르헥시딘 이외에도 알코올 프리 구강 세정제는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민감한 잇몸을 가진 분들께 추천할 만합니다. 전동 칫솔은 일반 칫솔에 비해 플라그 제거율이 높아 잇몸 건강에 유리합니다. 특히 잇몸 염증이 있거나 치아 교정 중인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추가 주의사항 탄산음료와 설탕 함량 높은 음료 피하기. 탄산음료는 산성이 강해 치아와 잇몸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이나 녹차 같은 대체 음료를 추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잇몸 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명상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해보세요. 흥미로운 정보 추가. 잇몸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결. 잇몸 질환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를 넘어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잇몸 건강을 관리하면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 흥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잇몸 질환 통계. 전 세계 인구의 약 50%가 잇몸 질환을 경험한다는 데이터를 소개하면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 마지막 부분에서
시청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잇몸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챙겨 드시나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